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 4장, 지방자치행정론, 공동체행정론 제 4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오늘은 나의 생활과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정부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정부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역시 해보겠습니다. 이 큰 그림은 시작할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초록색 국가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정부가 있다. 노란색 세모에 더하는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중앙정부와 전체 나라를 구성하는 지방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분권화, 그리고 이 정부를 제외한 바깥에 있는 영역에 있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정부의 규제, 지방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물론 시장으로부터 중앙정부는 국세를 걷어들이고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걷어들이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또한 정책을 민간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또 시민단체 또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시민이 참여할 것인가, 또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기회를 줄 것인가.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민사회가 합쳐지는 요 영역을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혼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뭐 정책 공동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외적인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 대외적으로는 국방, 외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나의 생활과 관련해서 내 집안에서의 생활, 집 바깥에서의 생활 관련된 그런 우리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한번 이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스마트폰 어디 있지? 노트북 어디 있지? 근데 이 스마트폰 노트북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전기 없이 사는 거 생각해 봤어요? 전기가 나가면 저 스마트폰 충전도 안 되지, 냉장고도 안 돌아가지, 그죠?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이 전기와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냉장고 들어가고 있는데 냉장고, TV, 소위 가전이라고 하죠. 옛날엔 백색 가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얀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백색 가전 그러죠. 하여튼 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와 또 무슨 관련,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다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돗물,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 제가 나눴지만 333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기가 없으면 3분이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3일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없으면 3주면 죽습니다. 하여튼 이 수돗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중요한데 이 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가스는 무슨 관련인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요즘 핫 이슈 중에 코로나와 함께 핫 이슈 중에 하나, 영끌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는 집, 부동산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집 밖에 나가면 뭐가 또 우리 눈에 보이냐면 도로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 도로 위를 다니는 버스와 택시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저 물이 흘러가는 하천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동차는 또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음식점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편의점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정학을 배운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공무원이 되는 시험 공부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실제 내가 행정학과에 들어왔으면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대표적인 것 4, 5가지만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된 스마트폰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스마트폰은 생산되고 판매되고 사용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생산에 있어서는 정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주로 스마트폰은 누가 생산해요? 스마트폰 생산업체, 즉 전자업체들, 삼성전자, LG 이런 데서 만든다는 거. 삼성전자, LG를 포함한 게 마켓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관련이 없느냐? 중요하죠. 정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곳에서 세금이 거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생산을 진흥하거나 다 잘 되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생산으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제를 하거나 그래서 진흥과 규제 부분에서 정부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제조 관련된 진흥 정책, 즉 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IT라는 측면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I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스마트폰 생산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도 정부와 관련이 깊죠. 특히 환경부하고 관련이 규제를 받게 되면 공장도 지을 수 없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판매, 우리 당장 한남대학교 앞에 가도 스마트폰 판매하는 판매장들이, 영업장들이 많아요. 이것도 자유롭게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판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단통법. 이 단통법만 없어도 우리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좀 더 단말기를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유통, 시장에서 살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법률이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는데 이거는 과기정통부가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마음대로 프리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 규제가 따라다닌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면 요금을 내죠. 이것도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 가격에 사고 팔면 되는데 서비스를 한 달 요금을 내면 되는데 실제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있어요.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서 과기정통부에서 2020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여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라는 게 있어요. 몇 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은 셧다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또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생산, 판매, 사용 이 전 영역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관여하는 근거는 다 어디에 있어요? 법률에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이 몇 개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법제처 통계에 따르면 한 1,500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1,500개의 법률을 가지고 중앙부처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방정부들도 시민, 지방 주민에 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조례라고 하죠. 조례는 몇 개인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240개가 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통계를 보니까 한 9만 개 정도의 조례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앙정부는 1,500개의 법률을 가지고 스마트폰 관련된 이런 아까 이야기한 법률들에 따라서 단통법이라든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또 IT 경쟁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도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라든가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서 데모를 한다든가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여를 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 그 바깥에서 시외에서 사 먹는 물하고는 또 다른 수돗물, 우리 집집마다 들어가고 있는 수돗물과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면 수돗물도 생산, 판매 이렇게 돼요.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수돗물 만들어질 때 우리 대전 시민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돗물 생산은 누가 하느냐? 대전시에서 합니다. 대전시의 상수도 사업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일종의 이제 대전시 지방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집집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판매도 역시 대전시 상수사업본부에서 판매하고 매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수도 요금은 세금하고 달라서 유저 차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아까 스마트폰 사용료처럼 사용한 만큼 돈을 낸다고 해서 유저 차지, 사용자 부담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또 물리용 부담금이라는 게 붙어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수도요금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수도요금 딱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거기 보면 플러스 수도요금 플러스 물리용 부담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리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이용하는 거에 따른 국가에 내는 부담금을 말해요. 이건 얼마를 내느냐? 톤당 얼마를 낼까요? 170원을 냅니다. 톤당 170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 만들어졌느냐? 이 강에서 물이 나오다 보면 이 하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오염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면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그쪽에 집도 짓고 싶고 공장도 세우고 싶고 음식점도 짓고 싶은데 하류 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내보내려면 그쪽을 그런 것을 못하게 그걸 재산권 제약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권은 있지만 재산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린벨트예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집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져요. 그러니까 하류 지역 사람들이 상류 지역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내보내느라고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당신들이 좀 돈을 내라 하고 내는 돈이 물리용 부담금. 이 돈은 금강수계 즉 환경부 금강수계로 들어가서 우리 금강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청댐 상류 쪽의 상수원 보호 지역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권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민지원금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그 주변 땅을 매수하는 토지 매수 이런 쪽에 사용되는 돈이 물리용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이 상수도는 결국은 강에 있는 물을 갖다 쓰는데 강에 있는 물을 대전시 상수사업본부 정수장으로 가서 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거는 댐에 있는 물을 그 정수장까지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댐에서 오면 댐 용수, 강에서 댐이 아니라 또 강물을 흘러가면 광역상수도라고 하는데 큰 2m 되는 큰 녹강으로 그 지방정부까지 정수장까지 전달합니다. 이런 역할은 환경부 소속 국가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을 합니다. 때로는 이 원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수원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자원공사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대전시의 경우는 이제 저쪽 대덕구의 대청댐에서 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내셔널한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마셔야 되는데 이거에 관련된 정책은 환경부가 하고 그 관련된 상수도 관련 정책의 집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상수사업본부와 같은 그런 조직들은 지방정부의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인 공기업 관련된 지방공기업 관련된 정책은 또 어디서 하냐면 환경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행정자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댐이나 강에서 갖다 깨끗한 물로 만들어 쓰고 난 다음에 물이 또 흘러나가잖아요. 이 흘러나가는 물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하수도라고 그래요. 이 하수도가 무너지면 모든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도 정책도 중요한데 하수도 전국의 하수도 정책은 환경부에서 하고 집행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서요. 이 하천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하수도 공급과 하수도 정책은 지방정부 개별지방 대전시가 따로 하는 거죠. 대전시 하수도 사업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특별하게 공기업을 통해서 하수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수돗물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일을 하고 지방정부도 일을 하지만 시민단체들도 물에 관심이 많아요. 단체들의 명칭을 찾아보니까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라는 데도 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데도 있고 환경정의심의연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관심사는 상하수도를 민영화하지 말라. 이게 민영화 반대 운동을 벌이고 한때는 이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지금은 보를 해체해라 또는 뭐 우리 하구뚝에 낙동강 하구뚝이라든가 우리 금강도 하구뚝에 있는데 그거 다 열어라. 보 만들었는데 보도 해체하라.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뭐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는 왜 보를 해체하느냐, 보를 유지해라 이런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단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물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값 인상에 반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물 중에서 수돗물은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고 물론 우리가 먹는 샘물 있잖아요. 삼다수라든가 삼다수는 제주도에서 제주개발공사라고 하는 제주도의 지방공기업이 만드는 물이고 다른 술들 있잖아요. 대전시도 사실은 이치수라고 만들고 서울도 아리수라고 만들지만 이 공공부문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정수는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에서 만드는 먹는 샘물로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샘물은 우리 시외에 가서 사는 샘물은 그 자유시장에서 이제 정부 환경 규제 이런 정도만 받고 하지만 이 상수도, 하수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고유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업무는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실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트에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거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첫 강의는 정리를 할 텐데 도로와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집 밖에 나가면 도로와 마주치게 돼요. 저 도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또는 누가 관리할까? 저기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도로에 관련된 것들은 도로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법이라는 게 일반법으로 돼 있고 고속도로, 우리는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고속국도가 되겠습니다. 국도 중에 고속국도가 있고 일반 국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국도 1번은 경부고속도로고 일반 국도 1번은 서울에서 천안 이게 대전 쪽을 거쳐가지고 목포까지 가는 게 일반국도 1번이에요. 1번 일반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국도법에는 이거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으로 돼 있고 이 관리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 업무는 누가요?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공기업으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국도에 대해서는 일반 국도는 고속국도하고 다르게 중요 도시를 연결하거나 지정 항만을 연결하는 그러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를 일반 국도라고 하는데 국가기관 도로망, 그래서 우리 42번, 뭐 30번 국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직할로 관리하게 돼 있고 이거 지방에 있는 일반 국도를 관리하는 청은
국도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서도 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도 광역시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어지고 이거의 관리 책임은 특별시 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으로서 도지사나 특별자치 도지사가 만드는 것을 지방도라고 부릅니다. 몇 번 지방도, 몇 번 국도, 몇 번 지방도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시도, 군도, 구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 시 또는 행정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도로를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정부 회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재산이 어디냐, 뭐냐, 자산 중 제일 큰 것이 도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도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아까 이제 고속국도, 일반국도 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의 종류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사용 형태별로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지하도로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볼 때는 주간선도로,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큰 이제 중요 지역을 연결하는 줄기 같은 줄기간이거든요. 줄기 같은 도로를 주간선도로, 그 다음에 그 간선도로를 또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 그 다음에 근린 거주지 아파트 이런 데에 설치되는 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집산도로, 그 다음에 보행자나 자전거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도로는 특수도로 이렇게 명칭이 다르게 불립니다. 하여튼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활 관련해서 아시고 시민사회는 여기도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 건설과 환경 파괴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데모도 하고 시민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시민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도로는 대부분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부문, 시민사회 부문 살펴봤는데 물론 여기에도 그런 민간 부분 전혀 관여하지 않느냐? 민간 부분 시장도 관여합니다. 즉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도로공사라든가 고속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지방도로공사라든가 지방정부의 도로공사 사업에 실제 일을 하는 그런 위탁사업자들은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현대건설이든 쌍용건설이든 뭐 GS건설이든 이렇게 실제 집행하는 업무는 위탁으로 이걸 용역이라고 하는데 민간 기업들이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뭐 살펴봤어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수돗물,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이게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행정학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 또는 태도, 애티튜드라고 할 수 있죠. 마인드와 애티튜드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에 어떻게든 정부와 관련이 있다. 좀 작년 같으면 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관심 많았잖아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행정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네이버와 구글에서 관심 있는 것들을 쳐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시고 중요한 거는 노트를 하는 거예요. 노트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좀 공부를 해놓으면 야, 이 사람이 단순히 교과서만 배운 사람이 아니고 실제 생활과 행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잘 알고 있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지난주에도 공무원 면접 시험에 가서 면접을 하고 왔는데 면접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이 친구는 공무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또는 공기업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 면접에 가서도 이런 대답을 잘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4장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사례는 아마 내려가 볼 음식점하고 자동차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